바람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자, 천원돌파 에이플렛 제 235화 체르노빌 두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저는 에이플렛 대빵 강상준이고요. 네, 정과장입니다. 전디입니다. 뭐래? 뭐 아니라고? 아주 좋겠어. 좋겠어. 아주- 대빵, 속빵, 중빵 다 하셔. 아주 줄봤다요. 지난번에 체르노빌 거의 2편까지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3명한테 총대매기 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요 3명이 뭐 안에 들어가서 이제 뭐 수도꼭지 잠그는 역할이라고 보면 돼. 쉽게 얘기해서.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방사능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들어가자마자 불이 나가요. 아, 그치. 아마 방사능의 뭐 그런 뭐 방사선이 효과 때문 아닐까? 하니까. 그다음 좀 재밌는 게 수동 손전등을 사용을 하는데 푸식푸식 하면서 뭔가 바람을 넣으면은 전력이 공급되는 식으로 요거 아니었으면은 못 갔어. 못 가죠. 자, 그러고 이제 전진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 하고 이제 밖에서 레가소프랑 보리스랑 막 대화를 하잖아. 레가소프도 나쁜 놈인 게 이제 죄책감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겠죠. 아마 그 물에 이제 잠겨서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 물에 이미 죽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막 그 포장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뭐 갑옷 비슷하게 다 입혔잖아. 나부로 된 거겠죠. 그럼에도 그쵸. 불구하고 죽었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되게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왔어. 이 3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승리 포즈를 취하지 와 하면서 이런 작은 승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그나마 이 작품에서 좀 희망적인 부분? 전혀 희망적이지가 아니, 그러니까 않았어. 전체적으로는 우울한데 그래도 이런 조그만 아, 저는 별로 그렇지 않았고 살았잖아. 거기서 부각을 하려는 생각은 거의 없었다는 느낌이 있었어. 그걸 보고 나서도 이 레가소프랑 보리스가 조금 좋아하고 얘네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막 서로 포옹하고 됐어 뭐 이런 거 많은데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우리는 안 됐어 아직 멀었어 안 될 거야 그치.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얼마만큼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막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하는데 어. 한 5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폭발한 지 4일이 경과가 됐는데 다시 이제 소방대원 그 부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어디 실려갔다는데 계속 병원을 뒤질 때마다 안 나오잖아. 겨우 이제 수소문을 해서 이제 병원에 면회를 가게 되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구소련의 사회상이 보여지죠. 뇌물을 조금 찔러주니까 금방 안 되는 게 다 통과가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간호사한테 또 찔러주려고 하니까 아, 됐다. 그냥 만나라. 근데 너 임신했어? 안 했어. 그러면은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만지면 안 돼. 라고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다 하지 뭐 씨. 그리고 30분 만에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것도 안 해. 그리고 심지어 임신도 한 상태였어. 그래 맞아. 다 안 지켰어.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순간 했겠구나 임신을. 그리고 나와야 되는데 얘가 약간 화장실에 숨어 있는 듯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얘한테 신경을 다들 못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음소리가 나니까 이제 화장실에 숨어 있다 나가 보니 남편이 막 피부가 벗겨지면서 막 괴로워하고 있지. 이게 거의 마지막 만남 같은 느낌이 들죠. 피부가 뭉개지기 시작하면 네, 의식이 이제 있었을 끝나는 때 거니까. 거의 마지막 만남인 것 같고. 자, 이제 5월 2일이 됐어. 고르바초프가 또 주재하는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리스가 나와서 열폭발 인자는 다 제거를 했다. 그래서 안심을 시켜. 아, 막 됐구나 했는데 근데 콘크리트 패드가 녹아서 지하수가 위험하다. 이게 5천만 정도 인구의 상수도 원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이제 방법은 뭐 액화질소를 동원해야 된다. 언제 끝나냐 그랬더니 또 초치는 얘기하죠. 레가소프가 그 방사능 반감기가 24,000년이다. 이래서 과학자 싫어하는 거야. 융통성 없어. 아무튼 중요한 건 이제 액화질소를 동원해야 되고 방법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고를 하고 이제 지원을 받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레가소프에게 듣는 이제 유익한 사망 정보 산책하면서 이제 둘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피폭이 되면은 잠재기 하루 이틀 지나서 세포가 손상이 되고 뭐 골수 면역 체계가 뭐 붕괴가 되고 장기 혈관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3일에서 3주면 다 사망을 한다. 이게 굉장히 근접하게 피폭된 경우의 얘기죠. 네. 직원들 다 이렇게 됐겠지. 이렇게 됐을 거다. 될 거다. 그 소방관도 이제 그 상태가 이제 진행되기 아, 시작한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그 우리는 라고 했더니 레가소프는 당연히 암에 걸릴 거다.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이 사람 둘을 미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행이라기보다는 야 대놓고 대놓고 그냥 따라. 이제 옆에서 그냥 보고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좀 재밌는 게 레가소프가 이제 호텔에 와서 이제 쉴 때 바에 가잖아. 이게 또 소련이기 때문에 또 그 맑은 거 한 잔씩 해주잖아요. 위스키. 어? 위스키. 아니지. 보드카인가? 당연히 그럼요. 맑은 거. 맑은 거 우리 소주 아니요? 요게 보드카 아니요. 그래서 바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기억이 났는데 어떤 옆에 부부같이 보이는 커플이 뭐 큰일이에요 라고 이제 레가소프한테 물어봤더니 별일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건배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치, KGB였지. 맞아. 그 사람. 이거 감시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거기서도 만약에 잘못 말했으면 바로 잡혀간 그렇지. 거였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왜 폭발했을까를 레가소프가 계속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불가능이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치, 레가소프는 사실은 그냥 수습만 하는 거지 원인이 뭔지는 모르는 상태였지. 정확히 모르는 게 과학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어떤 당사자들의 이제 경위가 필요하고 이거를 이제 그 호뮤크 여 교수가 이제 이 사람들을 면담을 하는 식으로 이제 추적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5월 3일 석탄산업부 장관인가? 요 에피소드 좀 재밌었어. 난 요런 부서가 있다라는 것도 좀 재밌게 했는데 이제 광부를 차출하기 시작합니다. 네. 또 이제 뭐 위험한 일인 거 다 광부들도 알고 있는데 또 나라에서 시키면 또 하는 거 아니요. 그렇죠. 또 돈도 준다고 하고. 요 장관이 이제 멋있게 양복 입고 왔는데 오케이 하면서 이 광부들 한 명 한 명이 다 검댕이를 묻히면서 툭툭 하면서 얼굴에도 묻히고 양복에도 묻히면서 허락을 하죠. 네. 굉장히 상남자들로 표현이 되는데 뭐 그렇겠죠. 굉장히 험한 일이라는 거 우리도 다 알고 있고 여기서 표현하는 방식은 어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거짓말도 안 통한다. 그리고 그 얘기 하잖아요. 광부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좀 얘기 안 하면 우리 안 간다고 하니까 체르노빌이다. 하니까 다들 우리한테 올 줄 알았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요걸 통솔하는 리더 격의 남자가 하나 있잖아. 아, 네. 맞아요. 얘랑 이제 항상 뭐 소통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기로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도 안 하고 되게 위험한 일이라는 걸 다 얘기를 해주고 결국은 지하를 뚫고 뭐 교환기인가 요거를 설치하는 작업을 요 광부들한테 이제 일임을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12m를 파야 돼. 아휴. 그리고 좀 나중에 파라고 하니까 그럴 시간부터 당장 파야 된다고 가잖아요. 그리고 9일이 경과인데 아직도 파고 있죠. 그리고 안에 온도가 50도래. 아휴. 이거 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광부 대장이 선풍기를 요청을 하는데 거부당하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게 단순 먼지가 아니기 때문에 선풍기 사용할 수 없다. 50도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정도예요. 나중에 그래서 해결책을 찾잖아. 해결책을 찾죠. 자, 그리고 호밀크는 이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정 청취를 해.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석 연구원 25살짜리 물론 액면가는 전혀 아닌 우리 입장에서는 그 마리오 닮았다는. 마리오 아니요. 닮은 사람 말고 젊은 말고 25. 젊은. 물론 금발에 수염은 있어. 네. 그 수염 갖고 놀리는 장면 나오고 그러잖아요. 저 새끼 수염이 더 많을 거야. 뭐 이런 거. 어디 털보다 뭐 이런 거. 겨드랑이? 아니요. 아니야. 뭔 소리야. 아주 그런 건 잘도 기억하네. 근데 굉장히 처참한 모습이고 나중에 이제 뭐 미리 다 종합을 해서 얘기하자면은 이 사람들의 면담을 해서 얻은 결과 그때 정지 버튼을 눌렀다. 근데 누르는 순간 폭발했다. 이게 이제 호밀크가 종합한 어떤 결론이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소방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밖에 있는 그 간호사들이 얘기하는 게 좀 재밌어요. 남편은 이미 다른 존재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떠나라는 식이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다. 다른 존재라고 설명을 하는 게 좀 재밌었고 근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임종을 지키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 남편의 모습이 거의 인간의 형상이 아니죠. 온몸이 거의 1도 화상 입은 녹아내렸죠, 뭐 거의. 그런 1도 정도가 아닌 걸로 봤는데 그러니까 거의 피부가 없어진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비닐막을 쳐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내는 감정적으로 이 뱃속에 아기가 있다라면서 그 남편의 손을 배에다 또 갖다 대고 하면서 접촉을 했지. 픽복 당한 거지 뭐. 예. 만약에 좀 상시 있었다면 되게 힘들더라도 비닐막 밖에서 봤었으면은 아이도 살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사람이 상식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뭐 사랑 때문에 어쩔 수 그렇죠. 없었던 거죠. 이 감정적으로 되게 복받쳐 올랐을 거야. 이게 무슨 일이고 아니야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 가족이 다 처참한 이런 형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건데 그렇죠. 이 마지막을 지키고자 자기 목숨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그 임종을 지키고 손을 잡고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더 끔찍하게 보이고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불이 꺼졌어.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도 4주 후면 끝날 거다. 되게 낙관적이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광부들이 이제 그 50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라로 일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입는다고 달라지냐라고 했더니 이제 내가 아니 그럴 리는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입으나 안 입으나 피폭당하는 건 거의 비슷하다라는 얘기겠죠. 그걸 다 알고 있었죠. 처음에 그래서 그 광부 대장도 와가지고 그 마스크 같은 거 이거 효과 있긴 하냐. 그러면서 만약에 있으면 니네도 끼고 있었을 텐데 안 끼고 있는 거 보면 효과 없는 거 아니까 이런 거 안 쓰겠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 한마디 하잖아. 대신 우리 모자는 썼다. 전라로 일하고 있는데 역시 HBO다. 아, 근데 그러게요. 뭐 백인들 별거 없던데? 백인들 뭐 별거 없던데? 그러게, 우리 백인비야. 갑자기 막 기세 등등해지는데 막 아무튼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홈mil크가 말하길 정지 버튼 AZ5예요. AZ5 요 버튼 누르는 순간 폭발했다. 요 얘기가 계속 나와서 뭔 얘기가 했는데 그치. 어떻게 보면 미스터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해답형 같은 네. 그런 단서였어. 그 얘기하는 게 네. 되게 미스터리 같은 구조로 가지고 있어서 좀 흥미진진하게 보는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편이 굉장히 재밌는 거죠. 모든 어떤 진실이 해결되는 해결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탐정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하면서 이제 진범을 지목을 하고 이 미스터리의 트릭을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트릭이라는 게 어느 한 사람만의 잘못도 아니었다는 거지. 이게 구조적인 문제와 인간적인 문제 두 가지가 이제 중첩이 돼서 이런 아주 그냥 참사가 일어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작품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어떤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5월 7일날 홈미크가 이제 체포가 됩니다. 너무 이제 나댔지 많이 뭐. 나댔어.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직각전이 이제 종료가 됐다라는 식으로 묘사가 돼요. 이건 뭐냐면은 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장기전으로 이제 전환을 한 거지. 그래서 소개령을 시행해야 된다. 네. 그래서 동물 살처분이 막 시작이 되고 네. 숲을 막 그냥 다 갈아엎고 있지. 네.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3년 동안 75만 명의 인력이 필요하대. 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였어. 그다음에 이제 레가소프 같은 경우는 KGB의 수장을 만나서 왜 호미크를 체포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좀 재미있는 건 레가소프가 약간 어벙하게 보였어. 그랬더니 보리스 하는 말이 너 잘했다. 그래서 너는 전혀 의심을 안 사게 됐다. 순박한 얼간이를 보였다라는 얘기를 하죠. 진짜 그런 거를 표현한 거 아니에요? 약간 근데 이 그냥 사람은 전형적인 과학자니까. 그래서 의도적인 건 아니었지만 멍청한 척 보여가지고 호미크를 이제 면회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AZ5를 눌렀는데 폭발했던 증언이 이제 진실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병원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도 뒤로 가면 갈수록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일단 시체를 납으로 만든 관에다가 용접을 해서 묻어요. 그다음에 레미콘차가 세멘으로 공구리를 쳐버리지. 그것도 이제 전체 같이 하잖아요. 얼마나 끔찍해. 아무튼 그렇죠. 뭐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4화가 시작이 되면은 이제 소개력이 떨어진 이런 상황을 묘사하는데 젖소에서 이제 우유 짜는 노인이 나옵니다. 그 우유도 사실 이제 이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떼지. 근데 그걸 쭉쭉 짜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군인이 가셔야 합니다. 근데 막 러시아 역사를 얘기를 해. 거의 역사 공부예요. 막 그 뭐 히틀러 새끼가 있을 때도 안 가고 뭐 이럴 때도 안 가고 내가 계속 여기서 열 몇 살 때부터 지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떠나겠냐. 안 간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뭐 그런 이런 거죠. 느낌이었지. 그랬더니 이 군인이 그 젖소를 쏴 죽이지. 처음에는 그냥 팡 소리가 나가지고 뭐야 그냥 죽이는 건가 했더니 젖소만 죽인 거예요. 저는 젖소를 죽일 줄 알았어요.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나 같아도. 사람은 구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소방관 그 부인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게 보이죠. 네. 요 에피소드를 중간중간 자꾸 넣어가지고 무슨 의미가 했는데 마지막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그쵸. 그런 장면까지 나아가서 계속 언급을 하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프리피아트 여기 이제 체르노빌 출입 금지 지역이 됐는데 레가소프가 이제 노출된 노심을 이제 덮고 싶지만 이게 접근이 힘들다. 요게 이제 이 사람들한테 떨어진 미션이야. 그쵸. 거기에 또 뭐 흑연 같은 덩어리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네들 그거를, 치워야 된다고 네, 했잖아요. 치우고 난 다음에 덮어야 되는데 그게 있는 상태로 덮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치우기 위해서 일단 달 탐사 로봇을 사용하기로 해요. 그때 당시에 그냥 최첨단 기술을 이제 그렇지. 동원한 거잖아요. 그 물론 요거를 달 탐사에 사용하진 않았다라는 약간 개그가 있어. 네, 맞아요. 레가소- 이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같은 모델이지만 얘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거 가지고 막 그러더라고.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은유가 담겨 있겠죠. 그러니까 그 기계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같은 모델임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시각과 과학자의 시각은 또 다르다. 뭐 사람 하나하나를 어떻게 봐야 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3개 구역으로 이제 설명을 해. 굳이 이름까지 짓더라고. 이건 뭐냐면은 약간 그 4대 천왕 같은 느낌이에요. 자, 첫 번째 카티아는 우리 중에 제일 약한 녀석이었지. 뭐 이런 느낌. 그 2시간 동안은 있어도 되는? 2시간 노출되면 바로 죽는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다음 니나는 1시간 동안 있으면 죽는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마샤는 최고기 때문에 3분이면 끝난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막아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고. 네. 그리고 나서 좀 신캐가 등장을 합니다. 네. 천막 막사가 막 밀집돼 있는데 보는데 군대에 갔죠. 근데 얘가 이제 결국은 군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인력이 부족해서 얘를 차출을 한 거야. 네. 그리고 일단 얘한테 이제 그 상관이 알싸게를 달라고 해서 납관. 납판을 대는 거야. 얘 막 바지 벗고 대려고 하니까 그럼 되겠냐고 바지 위에다 대라고 이런 거 나오고. 그러니까 나비 방사능을 방어한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겠지 뭐. 그렇지. 근데 그래서 그거 막 몸을 둘러싸야지 나비 거기만 부족했나?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만큼은 보호하고 싶은 본능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걸 하고 얘한테 떨어진 임무는 뭐였냐면은 애완동물 사냥을 나서지. 그렇지. 다 피폭당한 동물이니까. 저 이거 장면 보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상황은 대대적인 소독이 막 벌어지고 있어. 막 불도저로 밭을 갈아내고, 뭐 헬기로도 못 뿌리고, 트럭하고 인간이 막 약을 살포하고 있는 게 보이죠. 네. 약을 뿌리면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이 체르노빌 그 포스터 아니면 뭐 이제 그 왓챠 뭐 이런 데서 보일 때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나오는 건데 몸 막 둘러싸고 이제 약 살포하고 있는 네네. 사람이 서 있는 장면 맞아요. 여기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리스랑 레가소프는 막 로봇을 투입해 놓고 이제 둘이 막 좋텐다 하고 막 이제 될 것 같아. 하고. 그리고 머지않아 그 독일에 경찰 로봇도 투입될 예정이다. 우리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이제. 덮으면 이제 심지어 끝이요. 뭐. 독일도 이때 이제 동독 서독 분리돼 있을 때잖아. 네. 근데 서독 쪽이래. 네. 되게 힘들었겠지. 그쵸. 우방이 아니잖아. 그렇지. 아무튼 그런 우리보다 훨씬 그 과학 발전했을 것 같잖아. 독일 놈들인데 그것도 이제 하니까 이제 다 됐어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호무크는 갸틀로프를 만나게 되는 거지. 얘가 폭발 당시 이제 책임자였죠, 얘가. 네. 그리고 얘도 뭐 이제 진상을 말하라. 얘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 근데 말을 잘 안 하잖아 얘. 얘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미 호미크는 모든 자료를 확보를 했어. 그러니까 AZ5 누른 거는 이제 사람들의 모든 증언을 통해서 이제 진실임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 보관소에서 어렵사리 찾은 자료가 있는데, 자료가 다 삭제가 돼 있죠. 목록에 있어야 되는데 목록에는 있는데 그 페이지가 날아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지우려면 목차도 지워야 되는데 목차를 안 지운 거야. 어설퍼.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만 알게 됐는데 그게 이제 AZ5 관련 내용이고 뭐 보이드 개수 내용인 것 같아. 요거 2개가 이제 삭제가 됐어. 그래서 너 진상을 말해라고 했는데 자텔로프는 입을 닫죠. 그리고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어. 그리고 아까 이제 신캐 청년이 등장해서 하는 애완동물 사냥 시퀀스가 나오는데 요 상관이 약간 좀 좋아 보이지 않나? 사람이 좀 터프한데 잘 챙겨주잖아. 그렇죠. 딱 친데레 느낌이죠. 그렇지. 내 새끼 건드리면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뭘 하냐? 집 단위로 이제 수색을 해서 개랑 고양이를 사냥을 하는 거지. 갑자기 사람이 와가지고 휘파람을 보니까 개들은 막 또 뛰어나오잖아. 사람 손탄 동물들이니까. 그렇죠. 좋다고 오잖아 그냥. 그럼 바로 쏴 죽이는 되게. 근데 상관이 그 얘기는 하잖아. 한 번에 보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편안히 보내줘야 된다. 근데 얘가 실수해서 몇 방 쏘니까 막 화내잖아. 그치. 내가 편안히 보내주랬잖아 하면서. 처음에는 총을 못 쏘지. 제대로 못 쏘죠. 민간인이니까 사실 총 쏠 일이 있었겠어. 그것도 그럴 것이 뭐. 근데 견착 잘하고 잘 쏘던데.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근데 총 뭐 이렇게 장전하는 것도 모르고 막 이러잖아. 근데 그냥 가르쳐주고 하는데도 못 쏘지. 그 개한테 이렇게 쏘는 게 쉽겠어요. 그쵸. 어느 무슨 대표님은 뭐 이제 장검으로 닭도 잡고 뭐 이러기는 하지만 물론 잡혀갔지. 모르지. 몰라요. 막 눈 껌뻑껌뻑거리고. 몰라요. 뭔 소리지? 아무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탐 끝난 다음에 얘네들끼리 이제 보드카를 마시더라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보드카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왜 저렇게까지 해주는 거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거 안 먹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도 일하는 사이에 그냥 보드카를 마시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물 같은 것도 다 지금 공급을 하는 것 같아요. 수송을 해와서 거기 있는 거 못 먹으니까.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막 그 보드카 타임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뭐 흔히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요 상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자기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사람 처음 쏜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엔 그냥 그렇게 무감해지더라 라는 식의 이야기고 이제 뒤에 그 시설에 이제 붙어 있는 어떤 캠페인 문구 같은 게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써 있었어. 너무 웃기잖아.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마치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 같은 게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애완동물을 죽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이 방사능이라는 게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만든 거지만 이런 식으로 모든 생명을 파괴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와닿아서 아마 이 4화의 제목이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라는 되게 반어적인 제목이 되지 않았나 싶고 그다음에 이제 86년 9월이 되니까 로봇이 이제 그 위에 옥탑 정리 중이었잖아. 네. 독일 로봇 이름이 조커야. 야, 멋있네. 엄청 셀 것 같잖아. 조커가 투입이 되고 막 설명도 해. 아, 얘 이름이 조커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1m 전진 후에 화면이 나가고 고장났다. 좀 웃겼지. 보리스가 이제 극대노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막 돌려. 근데 알게 된 게 소련 입장에선 대외적으로 이 사건을 되도록이면 은폐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밖에 여기 방사능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선전용 수치, 굉장히 낮은 수치만 제공을 했던 거지. 그치, 뭐 15,000인가 얼마만 견딜 수 있게끔 얘기했던 것 같아. 15,000도 굉장히 세지만 아무튼 더 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커든 뭐든 뭐 여기서 견딜 수 없는 거죠. 네, 바로 고장이 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붕을 어떻게 치워야 덥든 말든 하는데 네. 그럼 미국에 그런 로봇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토의를 막 해요. 근데 결국 결론은 이거였지. 세상에 그런 로봇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고 나서 레가소프가 말하는 게 바이오 로봇이 있다. 즉 인간을 투입하는 수밖에 없다. 네.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사냥의 시간이 또 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 사냥하는 얘기는 다 끝나잖아.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어떤 집 2층으로 갔더니 개랑 새끼를 발견해요. 그치. 잘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와 새끼. 개가 어느덧 새끼를 낳은 거죠. 개 새끼들이 한 4마리 있잖아. 어미도 있고. 근데 또 상사가 빨리 처리해 뭐 이런 게 아니야. 너는 나가 있어. 하고 이제 못할 거 아니까. 네, 밖에서 총소리만 들리죠. 그리고 개 인형들을 분명한 개랑 고양이 인형들이 한꺼번에 구덩이에 이제 말을 쏟아지고 시멘트로 이제 처발처발하는 공구리질. 여기서 또 그냥 좀 안타깝지. 저렇게나 많이? 그 예전에 뭐 조류독감에 이런 거 했을 때 살처분할 때도 이런 느낌이 다. 그런 그렇죠. 거죠. 네. 근데 확실히 우리가 포유류라 그런지 몰라도 조류가 아니라 또 그런 애들이 하니까 좀 다르더라. 광우병 때는 되게 그 했던 수의사들이 되게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돼지나 소도 이제 가끔 뭐 그러잖아. 근데 이제 여기 있던 애들은 다 누구의 반려동물이었을 텐데 사람한테 되게 반응하는 애들이라서 좀 더 마음이 아프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86년 10월이 되니까 드디어 로봇 대신 인간을 투입합니다. 네. 근데 약간 인간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나마. 그죠? 그나마 한 사람한테 할애된 시간은 90초밖에 안 돼. 그게 3분까지 가능하니까 여기가 그 3분 지역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90초만 들어갔다 나오는 거야. 두들겨서 소리 내면 절대 돌아오고. 절대 넘어지면 안 되고 어. 거기에 뭐 맨손 같은 게 닿으면 안 되고 하니까 완전 무장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막 쉬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흡연을 아래로 던져놓고 오는 와중에 또 한 명은 신발에 빵꾸가 났지. 넘어지기도 하고. 아이, 근데 이거는 그냥 극적인 상황인 거니까 뒤에 얘기로 따로 나오진 않죠. 이거는. 네. 나오진 않지만 어떻게 됐는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고 어쨌든 뭐 이런 방식으로 고안을 했다라는 것도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마침내 3,826명이 맞아요. 투입이 돼서 정리를 완료했다는 건데 좀 재밌는 단서가 하나 또 붙죠. 각자 받은 액수가 굉장히 적은 것 같아. 800루블씩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거기서 그러면서 맨 마지막 해산하기 전에 장수하길 빈다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12월 다시 이제 프리피아트, 요 체르노빌 지역이죠. 네. 그 주인공 3명이 회동을 합니다. 그 재판이 이제 있어야 되지. 왜냐면 요 사건의 책임자 3명이 있잖아. 네. 이 새끼들을 이제 조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이제 구소련 이제 면이 사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네. 근데 그 전에
그 레가소프가 이제 빈에 가게 돼 있는 거야. 오스트리아 빈에. 네. 여기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가 있어서 여기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건을 재구성해서 이제 호미크랑 얘기를 해보니 기술이 부족한 것도 맞고 규정을 무시한 것도 맞고 다 맞아. 근데 폭발 원인은 아직도 모른다. 라고 했더니 이제 호미크가 다 가르쳐 주지. 정지 버튼 누른 다음에 폭발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자, 제어봉 끝에 원래 이제 붕소가 달려 있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반응이 막 심해지면은 제어봉을 넣고 이제 뭐 낮추겠지. 정확히 모르니까 이렇게 만들어. 근데 붕소 대신 흑연으로 만들어 넣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네. 그리고 요거를 10년 전에 누군가가 이미 경고를 했는데 은폐했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험은 현재 진행형인데 왜냐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제 원자로가 현재 소련에서 16개나 가동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KGB와 그래서 레가소프가 협상을 하지. 자, 내가 가서 진실은 말하지 않을 테니까 몰래라도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그 원자봉 흑연으로 만들어진 거 빨리 고쳐라. 이것 때문에 터진 게 분명하다. 그렇게 이제 약간 협상을 했는데 안 하죠. 예, 말을 안 들어먹은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방관 안에 여기 나오네요. 한 번 더 나오네. 출산을 했어. 딸을 출산했어. 근데 딸이 태어나자마자 4시간 후에 사망을 했다는 거야. 네. 그리고 이 아내가 너무 멀쩡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아기가 대신 방사능을 흡수했다. 맞아요.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확히 나오는 요 문구. 아기가 대신 죽는 나라다. 너무 슬프지 않나? 그래서 그 86년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아예 그냥 깨끗하게 태어난 아이들은 오히려 문제가 없는데 그 전에 태어난 이제 어린이들이랑 요 당시 태어난 사람들이 암 발병률이 엄청 높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자, 그리고 5화에 들어가면 다시 그 폭발 직전으로 갑니다. 네. 이제 해답편이 시작이 된 거죠. 그쵸. 그래서 4월 25일 폭발 12시간 전인데 얘네들한테 되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이 원자력 발전소에 무슨 검사가 있는 거야. 안전검사 같은 거. 안전검사라기보다 정확히 설명을 하자면 이제 동력이 공급되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터빈이 계속 돌고 있으니까 그 틈을 메우기 위해서 동력을 얼마만큼 공급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이런 거였어요. 근데 요게 이제 끝나면은 지금 소장에 승진을 하고 그럼 아래에 있는 애들도 올라가고 뭐 이런 건데 이 실험을 하면 당연히 그 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생산 활동량이 떨어지겠죠. 뭐 그런 전력 공급 변경이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전력 공급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떨어뜨리는 실험도 하고 이런 상황이 성립이 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현 시점으로 가면 87년 3월 모스크바에서 레가소프는 결국 그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가를 위해 증언한 것처럼 보이죠. 네. KGB랑 협상까지 했고 네. 그런데도 안 바꿨어. 말 안 들어먹었어. 그리고 얘 입을 막기 위해서 어느 원자력 연구소의 소장으로 얘를 배정을 해버리죠. 그러고 이 원자력 개선 요청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재판 증언을 먼저 하면은 그때 이후에 바꿀 거다라고 이제 밀어붙이지. 자, 그리고 이제 레가소프는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된 거죠. 이제 막 그렇게 어쨌든 피폭 당한 게 보이는데 이 와중에 이제 호미오크가 방문을 했어. 이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이제 빈에서는 증언을 제대로 안 한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궁은 안 할 거야.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좀 얘기를 해줘라. 재판에서 진실을 말해라. 그랬더니 아니 어차피 그 재판 그냥 눈여기 뭐 그런 거다. 여론조작 재판이다. 무슨 소용이 있냐? 라고 했는데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방청석에 온 과학자들을 설득하자는 뭐 이런 얘기다. 그리고 막 면담 기록 공책들을 막 위에다 펼쳐 보이죠. 근데 죽은 사람 게 훨씬 많아. 요건 죽은 사람 거, 요거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 건데 거의 다 죽었다는 얘기지. 공책 쌓이는 거 보니까. 레가소프도 좀 억울하지. 야, 나도 피폭당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뭐 이런 얘기였지. 나 이 정도인데 그래도 부족해 그랬더니 무서운 여자야. 응, 부족함. 너 죽기 전에 해결하고 가.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었어요? 그렇지. 증언을 밀어붙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87년 7월 체르노빌 재판이 벌립니다. 재판의 피고는 앞서 얘기했듯이 발전소 관계자 수뇌부 3인방이야. 네. 그리고 이제 먼저 보리스의 증언부터 시작을 해요. 설명을 위해서 이제 발전소 모형이 입장을 하고 공부를 잘했죠. 그래서 안전검사에 이제 문제가 있었다. 그 개요는 뭐냐면 전력 공급이 멈추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대로죠. 비상동력 가동까지 1분이 걸리고 이게 멈추기 전까지 가능한지를 실험하는 거야. 그런데 요걸 이제 3번째까지 계속 실패하다가 4번째 실험 때 폭발을 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호미오크가 2번째로 증언을 하는데 이게 이제 쉽게 드라마 보면 설명이 나오죠. 수치로.
3600 MK면 뭐야? 메가킬로와트 같은데? 뭐 그런 거죠. 네. 하여튼 3600인데 요게 1600에서 700까지 내리고 이 전력 감소가 당연히 되는데 이 딜레이가 있겠지. 근데 좀 우리 그러면 안 돌아가 공장 뭐 이런 방식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력은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고 나서 호미카가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인간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뒤에 얘기하는 거는 기술적인 문제라는 거지. 이게 뭐냐면은 교대시 그 오전조가 있고 이제 자정조가 있는데 오전조에서 이제 검사를 끝내야 되는데 자정조한테 넘어온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오전에는 전기를 돌려야 되니까 못한 거죠 실험을. 근데 그렇게 설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전기량이 좀 줄어드는 자정으로 이게 밀린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 정지 검사가 뭔지 몰라. 보고받은 게 없어. 근데 설명서대로 하면 돼 하고 이제 전화를 걸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설명서만 뚝 던져줘. 줄 그어진 거 따라라고. 줄이 다 그어졌는데 이거 뭐 어쩌라는 거 했는데 줄 그어진 걸 따라라는 또 명령이야.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여기 다틀로프가 들어와가지고 계속 강압적으로 굴지. 자기 이제 곧 승진을 해야 되는데 요거만 완료가 되면은 그랬더니 이제 아래에 있는 애들이 그냥 요 어떻게 보면은 이 검사를 숙지한 척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정대로 700까지 낮춰.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요 이제 재판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레가소프가 이제 기술적 결함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빨간 판, 파란 판을 나열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반응성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빨간 판이 하나 있고 파란 판이 하나 있고 뭐 이렇게 정확히 나열이 되면 이게 안전한 건데 이게 점점 사라지지 하나씩 요인이 빠져나가는 거잖아. 근데 처음부터 약간 불균형 상태였잖아요. 항상 그런 그치. 상태가 점점 더 심해지는 구조였잖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통제실의 직원들도 당시 상황을 이해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700을 유지해야 되는데 700 밑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전체 갑자기 제어를 하니까 아예 멈춰버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는 막 설명을 했어. 계속 레가소프가. 네. 이 제논이 이제 꽉 찼대. 그러면 24시간을 기다려야 된대. 근데 다틀로프는 승진하고 싶어서 무시를 하고 검사를 강행을 하면서 출력을 올렸지. 그래서 요 명령에 대해서 기록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무시를 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제 애들을 해고 너 다 잘리고 다른 발전소에서 일할 수도 없을 거야. 공산주의인데 별거 없네요. 이거 많이 보는 장면인데 이거 뭐 한국이라고 뭐 다르진 않잖아. 완전 이거. 고용사회 아니야? 아무튼 그렇게 협박을 하니까 이때 이제 뭐 올린 것 같은 느낌이지만 법정에서 다틀로프는 자기는 통제실이 없었대. 화장실에 가 있었대. 위증이죠.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호미크가 다 면담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 새끼도 있었다.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때 사실은 그 판관이 여기서 끝내자 이러려고 했는데 이제 막죠 보리스가. 그러니까 약간 난동 비슷하게 된 거잖아. 여기서 막 항의하고 너 말하지 말라 했는데 계속 놓고 근데 보리스가 막 기침을 막 개세이를 놓잖아. 잠시 휴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보리스랑 레가소프랑 얘기하는 게 보리스가 그렇지. 병원 갔더니 나 1년 남았대. 손수건에 피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게 인생을 헛되이 날렸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제 둘이 되게 절친됐잖아. 그렇죠. 그 뭐 사경을 같이 막 말도 안 되는데 투입이 돼서. 그러니까 자기 보리스가 말하기로는 그 회의 때 이제 자기를 배정을 해서 이건 되게 심각하지 않은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위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뒤돌아보니까 사실 자기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 거기에 배정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그랬더니 레가소프가 이제 또 입에 발린 말 아니야 중요한 사람이어서 배정한 거예요. 뭐 이렇게 위안을 하지. 실제로 근데 결국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그렇죠. 엄청 중요한 역할을 했죠. 너가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했겠냐. 누가 달 탐사 로봇으로 구해다 줬겠냐. 그렇지. 뭐 누가 그런 전화 얘기 돌려서 하잖아요. 붕소랑 모래 5,000톤 구하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고 뭐 실제로 그렇게 정말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재판이 재개가 되니까 레가소프가 계속 증언을 합니다. 결국은 24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제어봉을 다 뺐어. 그러니까 뭐 몇 분에 그냥 검사 시작한 거야. 네. 700이 필요한데 뭐 200에서 시작을 했고 이때 컴퓨터도 작동 중지를 권고하죠. 맞아. 근데 초반에 저거 막 나와. 꺼보려고 이거 막 막. 이거 컴퓨터 뭐가 쫙 나와가지고 이거 끄라고 하는데 하니까 끄라고 컴퓨터 잘못됐다고. 저거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때 막 엄청. 저 컴퓨터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쟤들이 우리 하는 거 어떻게 알겠어? 하고. 근데 이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한 게 숫자가 이제 700 정도에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 막 계속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가소프의 표현을 따르자면 원자로의 세총을 늘리다. 그래 새총이 고무줄을 쫙 늘린 그런 표현인 그래서 거네요. 역대껏 이렇게까지 늘린 적은 없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긴급 정지 버튼을 누르죠. 이제 그러면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요걸 누르기까지는 아무도 바라지 않았을 거예요. 네. 특히 다틀로프는 검사를 완료하고
승진을 하길 바랐으니까. 근데 이게 실패한 거잖아요. 결국 요거까지 누르게 되면은. 네. 그리고 요걸 눌렀더니 제어봉이 이제 동시 삽입이 되고 반응이 중단이 돼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 점점 숫자가 계속 오히려. 올라가. 그리고 이때 이제 법정에서는 다틀로프가 레가소프를 계속 자극하지. 라이어 막 빨리 말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막 이런 식으로. 그러고 이제 휴정을 막 하려고 하는데 이제 보리스가 권유해서 재판을 강행을 하고 결국은 안전장치 AZ5의 문제였다. 이게 왜 문제냐? 그러니까 붕소 대신 흑연을 사용했는데 이 흑연이 문제였다. 아니 근데 그걸 알면서도 왜 흑연을 사용했냐? 싸니까. 우리 소련의 문제 모든 것들의 문제가 똑같다. 싸니까 쓴 거다. 싸다. 그리고 결국 노심의 반응이 가속화돼서 33,000까지 치솟다가 결국 폭발을 하죠. 그 장면이 좀 재밌는데 이제 뚜껑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하나씩 들썩들썩 하잖아. 그게 하나가 뭐 300kg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모자이크 형태로 보이죠.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근데 그게 들썩들썩하는. 그게 날아갈 정도니 얼마나 대단한 폭발이겠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걸 지켜보고 있던 직원이 너무 놀라가지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렇지. 근데 달려가는 순간에 이미 폭발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거는 보면 직사했겠지. 거기서 뭐 다 죽었겠고. 그러면 이제 재판장도 이제 황당한 거지. 네. 네가 빈에서 증언한 거랑 다른데? 그랬더니 이때 이러죠. 그때 거짓을 말한 거다. 나라를 위해서. 맞아요. 나라를 면 세워주려고 내가 이런 건데. 여기서만큼은 실제를 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원자로 위험에 대해서 이제 경고한 결과 레가소프는 재판 도중 구금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KGB 수장이 나오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 너 네가 영웅인 줄 알지? 너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너 과거에 유대인 과학자 뭐 승급을 막았던 그런 기록이 있더라. 그러니까 너도 나쁜 놈이야. 근데 네가 뭐라도 됐다고 생각하고 이런 짓을 해. 라고 하는 거였죠. 그렇지. 그러고 나서 재밌는 거는 뭐 총살시킬 것 같냐? 안 시킨다. 왜냐하면은 이제 와서 너를 죽이면은 모든 걸 인정하는 꼴밖에 더 되겠냐. 그런데 이 재판 결과도 물론 언론 공표도 없을 거다. 너는 영원히 고립될 거다. 레가소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이 관련된 업무조차를 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그냥 혼자 너는 고립되어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 자체가 없는 걸로 지금 다 은폐하려고 생각 중이었던 거고 네. 그 와중에 또 이 레가소프는 모든 일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보리스랑 호밀크를 감쌉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설득하는 것도 좀 재밌죠. 그러니까 너같이 이제 뭐 달코 다른 정보부 수장이잖아.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정도는 다 간파하고 있지 않냐. 그 걔네들은 모른다라고 했더니 그냥 믿어줘요. 진짜 믿어주죠. 네. 그러고 나서 뭐 이게 공표가 안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레가소프 마지막으로 내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 말이 좀 걸작인 것 같아.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왜 걱정하나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받아쳐요. 똑같이 그 말 그거 지폐에 새겨 넣어야겠고. 그러니까 그 원자로 폭발이 또 일어나지도 않을 건데 왜 걱정하냐는 너의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식의 얘기겠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공표가 되는 거잖아. 우린 이미 알고 있듯이 카세트테이프는 음스버리로 나갈 때 이미 넘어갔겠지. 음스 아니었어? 야, 그 당시에 음식물 쓰레기 따로 분리했다는 게 난 더 신기하던데. 아니 그냥 그 통에다가 해서 버린 거 아니었을까요? 그랬어? 비닐봉지 안 쓰고 그냥 통으로 해서 어디다 부었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요. 요게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결된 거야. 그리고 이제 에필로그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쫙 나열이 되는데 네. 자, 앞에 봤듯이 1편에서 86년 4월 26일 폭발 딱 2년 후에 레가소프는 자살을 했죠. 그리고 그의 회고록 테이프가 공개가 되면서 원자로의 결함이 인정이 되고 마침내 이제 개량을 하게 됐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호밀크가 좀 재밌는데 네. 호밀크 여교수는 허구의 인물이다. 네. 레가소프가 일했던 굉장히 많은 과학자가 있었다는 거야 당시에. 이 사람들과 치열하게 토론을 주고받고 뭐 이런 식의 면담이나 이제 증언을 수집하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도움을 줬다는 거죠. 네. 그걸 이제 한 명의 캐릭터를 가공된 이제 인물로 만들어서 거죠? 아주 좋은 그렇죠. 시나리오 설계인 것 같고요. 자, 보리스 같은 경우는 체르노빌 파견 4년 4개월 후에 사망을 했다. 레가소프 설명이 맞았네. 한 5년 후면 죽을 거라고. 근데 자기는 했으니까. 병원에서 1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살았어. 그렇지. 강인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발전소 수뇌부, 뭐 다틀로프 포함해서 얘네 3명은 앞서도 나왔지만 10년 강제 노역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3장으로 보이는 포미는 나중에 원자력 발전소에 또 복귀를 했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거 이제 그 증거 사진으로 나오잖아요. 실제 인물들이 여기에. 근데 되게 똑같이 생겼던데? 그쵸? 저도 너무 똑같이. 배우들을 되게 캐스팅 잘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래서.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악의 축이라고 볼 수 있는 가장 악하게 묘사가 되긴 했죠. 네. 자틀로프 같은 경우는 64살에 사망을 했다. 살 만큼 살은 네, 거 같아요. 오래 산 거죠. 근데 결국 뭐 방사능 때문에 좀 빨리 죽었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네. 사실상 이런 큰 죄를 지어놓고 어떤 구조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자기가 밀어붙인 건 확실하잖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수까지는 아니지만 이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살 만큼 진짜 산 것 같아요. 이 그렇죠. 당시에는 뭐. 그리고 당시 이제 병원에 이제 소방관 제복을 쌓아놓은 그 지하실에 여전히 방사능 지수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 사진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아직까지도 못 건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당시 그 철교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아, 이거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다리가 현재 죽음의 다리로 불린다. 자, 그리고 그 소방관 부인 계속 이제 나왔던 결국 이제 불임을 진단을 받는데 좀 약간 희망적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그 진단은 틀렸다. 그래서 현재는 아들과 같이 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유일한 희망이네 여기서는. 그리고 계속 절망적인 얘기를 나열하자면 그때 투입됐던 광부들 중 100명이 40 전에 사망을 했대. 그러겠죠. 그리고 뭐. 약간의 또 희망을 얘기하자면은 그때 투입되었던 잠수부 3명은 현재 막 사망했다고 알려졌는데 뭐 알아보니 병원 치료 후에 생존을 했다. 심지어 그 2명은 아직까지도 살아있대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아이러니인 것 같아. 제일 위험한 일을 어떻게 보면 한 건데. 가장 가까이 가는 사람이라고 또 할 수 있을 근데 텐데. 물이 그만큼 회복력이 강한 건가? 역시 결국은? 물인가? 아니면 방어구를 그때 제대로 했나 보지. 아니, 그러니까 물이면 좀 난가 봐요. 물은 그게 생명이다. 공기 중에 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일본 정부에 힘 실어주는 얘기 아니야. 그런가. 다 빼. 뭘 빼긴. 자, 그리고 이제 벨라루스랑 우크라이나의 출입 금지 지역은 제가 뭐 수치를 적진 않았는데 뭐 몇천 제곱미터였던 것 같아. 엄청나게 넓고 이 지역의 암 발생률이 높은데 특히 애들한테 높다는 게 굉장히 또 그쵸. 충격적이고. 왜냐면은 아이들은 세포 분열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그리고 그 출입 금지 지역 사진도 보면은 그러니까 놀이터에 막 풀 진짜 이만큼씩 1m 넘게 올라와 있고 막 이런 사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체르노빌 사진 중에 그 사진들이 제일 대표적이잖아. 뭐 그쵸. 놀이터 사진이라든지 뭐 놀이공원 사진 뭐 이런 거 있는데 아직도 사람이 살지 않는 어떤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런 지역이 진짜 현재는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가령 우리나라에도 있지. DMZ요. 그렇죠. 그런 데가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야. 그쵸. 사람이 건드리지 않아서. 그래서 거기 당시 그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때 그냥 소개령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냥 이유 모른 채 그때 나가가지고 아직도 못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쫓겨난 거지. 그렇죠. 갑자기 하루 아침에. 그리고 이제 고르바초프가 이제 후에 2000년대 초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말하길 회고하는 거죠. 소련이 붕괴된 그 아주 근원적인 원인은 뭐냐? 바로 그때 그 폭발 때문이었다. 돈을 얼마나 쏟아부었겠어. 그런 그렇죠. 증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때 당시에 사망 추정 인원이 아주 재밌어요. 4,000명에서 93,000명. 너무 격차가 크잖아. 네. 얼마예요 이거? 8만 지금 7,000명 차이가 나는 거지. 4,000명에서 93,000명이래. 더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더 끔찍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1987년 밝힌 사망자 수는 31명이다. 너무 무섭고 슬프고 그러더라고요. 이 31명의 수치를 아직까지도 소련 뭐 지금은 뭐 붕괴됐지만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슬픈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끝부분도 굉장히 다큐적으로 마무리를 했고 전반적인 진행 상황 같은 것도 네. 히로에락의 감정을 거의 배제하고 마치 그 상황을 네. 그대로 이제 카메라를 들이댄 듯한 그런 묘사가 좀 돋보이는 드라마였죠.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엔터테인먼트적인 측면을 거의 다 배제한 듯한 느낌이었어. 그런데 사건 자체가 워낙 충격적이니까 이런 숫자 하나하나 언급하는데 이게 사람이 한 명 죽어도 엄청나게 죽는 거잖아요. 기탄도 아키시가 말했지만 2만 몇천 명 죽은 거는 한 사람 죽은 사건이 2만 몇천 번이 동시에 일어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자면 이 사건은 단순히 요거에서 끝난 것만도 아니잖아. 물론 동일본 대지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드라마가 아니었나.
물론 굉장히 재미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큐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걸 따라가는 재미는 굉장히 충실했고 굉장히 거기에 특화된 작가가 시나리오를 쓰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뭐 그렇게 봐도 이제 무방할 것 같은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 썼고 특히 이제 호미크란 캐릭터 하나에게 이 과학자의 역할을 이제 집약을 해서 이제 펼쳐나간 그런 점들도 어떻게 보면은 뭐 엔터테인먼트적인 면이 없다고 했는데 부족하다는 말이 맞겠죠. 어떻게 보면 그 미스터리 서사로 다 수렴을 한 그런 점들도 굉장히 좀 돋보이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 보고 나니까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볼 때도 무겁더라고요. 1편을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그렇죠. 계속 보면서도 이렇게 그런 초점들이 계속 있잖아요. 뭐 소방관 얘기라던가 또 그렇게 동물을 죽이는 얘기라던가 그렇게 광부들 동원해서 한 얘기라던가 그런 것들이 정말 굉장히 세세하게 슬프죠. 세세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오히려 더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게 되는 거고 네. 그런 점들을 아주 크게 활용을 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만 우리는 알고 있었지 정확한 건 몰랐는데 그 세부적인 것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 문제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뭐 유효하기 때문에 비단 뭐 86년에 일어난 일로 치부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갖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네요. 이거 보다 보니까 저는 그 일본에서도 비슷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도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다큐멘터리를 구성해서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있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나온 거 있지 않아요? 있는데 다큐가 말고 이런 극적 효과를 위해서 뭔가 가공된 이야기. 어쨌든 이건 논픽션을 빙자한 픽션이니까 그쵸. 네. 네, 그런 점들이 확실히 효과는 더 큰 것 같아요. 보는 이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그쵸. 극적 효과라는 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덧붙일 말. 이 사람들 뭘 쓰나 했네. 아이씨. 자, 한 줄 평 해봐요. 아직 하지 마요. 기다려. 또 생각해? 생각해야지. 저 할게요. 오. 지금 금방 적었어요. 들여다보니 더 슬프고 충격적인 미스터리. 중박은 했나요? 아니 별로. 내가 하려는 거랑 약간 비슷해서. 예전에 찰리 채플린이 이제 그 말 해서 되게 유명해진 말이 있잖아. 멀리서 보면 비극이고 아니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 있다. 자, 진실은 멀리서 보면 기록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참극이다. 잘했네. 투표해드릴게요. 잘 못 들었어. 됐어. 침대 축구 진짜 씨. 근데 침대 축구가 뭐예요? 그 누워서 네. 시간 끈다고. 그거 어디 아랍 쪽인가 뭐 이쪽 아니에요? 내가 축구는 잘 모르지만 거기에 좀 이기고 있으면 이제 들어 누워가지고 이제 시간만 끌고 한다고 해서 이제 침대 축구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폄하하는 비아냥되는 뭐 그런 용어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건 이기고 있을 때 하는 거네. 지는데 침대 축구를 해. 정과장의 지는데 침대 축구. 나중에 아이디로 만들어요. 지는데 침대 축구라고. 언제까지 적을 거야? 미리 생각해오면 안 되는 규칙이라도 있나요?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화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규칙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이미 10분이 흘렀습니다. 뭐야 이건 또. 뭐 어차피 잘 못하잖아. 그냥 하라고. 싫어. 생각나는 대로. 근데 자꾸 강 기자님이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투표는 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정 과장님 거를. 동정표지 이제. 꼬우면 동정표라도 모아보시던가. 됐다. 하겠습니다. 저는 그와 그들의 돌이킬 수 없는 거짓말. 그거 하려고 침대 축구를 했다고? 이기고 있었으니까. 졌어. 이 영원한 패배자야. 네. 자, 여기까지 체르노빌 이야기 해봤고요. 네. 자, 236화 예고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2기 애니메이션을 다뤄볼까 합니다. 네. 이번에도 많이 들어주십사. 이게 약간 그 뒤로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왜 하이큐 3기를 못하냐. 다 이유가 있답니다. 그렇다. 요것도 많이 호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2기에서 내용이 본격적으로 약간 시작되는 면도 없지 않아서 요 편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많이 좀 사랑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편성을 해봤는데 네.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자, 일단 마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A 플랫!